안녕하세요. 맘편한 토크쇼 우리가 강원의 미래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춘천에 있는 세바바이오텍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네. 한 분 한 분 먼저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준섭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바이오텍 신소재 개발부에서 PDRN 개발 공정을 맡고 있는 한준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세바바이오텍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에 재직 중인 선임연구원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응용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신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몸풀기 미션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20초에서 60초 사이에 초수를 얘기하시고 그 초수에 맞춰서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근접한 초수에 소개를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네. 자, 세 분 중에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뭐 선임부터 해주셔야죠, 뭐. 네, 제가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35초 35초.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준비. 이거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예,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지금 현재 세바바이오텍에 재직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신소재 개발팀에서 이제 효능이 있는 원료를 개발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품화하여 이제 화장품에도 이용을 하고 OEM, ODM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 네, 몇 초입니까? 26초. 26초. 아, 너무 좀 소개를 덜 하셨나요?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26초, 9초 차이나 났습니다. 네, 다음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20초 하겠습니다. 20초. 아, 굉장히 압축해서 소개를 해주시겠다 이런 것이군요. 네,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자, 네. 카메라 보시고 준비 시작. 네, 저는 세바바이오텍 신소재 개발부에서 현재 PDRN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한준섭입니다. 네, 제가 만드는 PDRN은 연어에서 이제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을 뽑아내서 화장품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맞춤으로 제작하는 일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2초. 22초. 아, 아직은 아주 매우 유력한 분이십니다. 네. 아, 박대정님 지금 긴장이 되시나요? 예, 많이 되네요. 몇 초 하시겠습니까? 저 20초 하겠습니다. 20초. 네. 20초.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바이오텍에서 기초연구를 하고 있는 박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현재 단백질칙과 효능 효과를 평가하는 실험이며 어떤 물질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후 그리고 다른 효과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초. 네? 20초? 아, 가만있어 봐. 이게 그 자기 소개하실 때 소개는 아니고 일을 소개하시는 건데, 예, 박대정입니다. 그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어떡하지? 네. 그래도 어쨌든 뭐 20초 하셨으니까. 네. 문화상품권 2장 배달 갑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시는 일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뭐죠? 화장품에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장품에 보통
추출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추출물을 이제 어떻게 추출을 해야 더 효능이 있는 추출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실험하고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추출물이 정말로 효능이 보다 더 좋게 이제 좋게끔 이제 제품화하는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회사의 보안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네. 어떤 거 구체적으로 아, 추출물을 연구하고 있으세요? 뭐 지금은 이미 특허가 다 나와 있어서 네.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물풀의 나무랑 이제 버섯 추출물을 가지고 화장품에 어떻게 접목을 하면 더 좋은 효능을 낼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물풀의 나무에 저 나무 진이나 네. 혹은 나뭇잎에서 추출하는 건가요? 네, 뭐 잎, 뿌리, 줄기 다양하게 지금 있고요. 네. 네, 그게 또 이제 잎에서 하는 거랑 뿌리에서 하는 거랑 줄기에서 하는 거랑 또 다 효능이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 그걸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실험 설계를 해서 이제 추출물을 제품화하도록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물풀의 나무를 해야 되겠다 이건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한의학연구원이랑 협업을 하는 지금 과정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다양한 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1차 테스트 결과 이제 물풀의 나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와서 이제 추가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죠.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말하면 피부의 노화를 덜해준다든가 혹시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노화도 있는데 물풀의 나무가 이제 미백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미백 쪽 화장품에 이제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테스트도 제품화하기 전에 테스트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혹시 뭐 이렇게 여자친구나 혹은 뭐 어머니나 누를 대상으로 실험하기도 하나요? 어때요? 아, 저는 이제 원료를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 원료를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제형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제형을 이제 맞춰서 이제 제품을 내면 이제 보통 저희 회사 사람들이 사람들이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품화를 더 넓혀서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네. K-뷰티, 뭐 K-코스메틱 해서 그런 게 인기가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천연물을 네. 소재로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앞장서서 그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아, 네. 그 천연물 관련된 연구를 네. 이제 주도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네, 또 다른 분들도 더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다양한 학회 참석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까지도 갖추셨습니다. 예, 우리 한준섭 연구원님은 아까 그 연어를 잡아서 직접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네. 이제 저희가 계약돼 있는 양식장이나 업체에서 이제 그 부산물 연어는 보통 알이나 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손질을 하고 남은 정소라는 부위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가 말하자면 연어가 그 회귀해서 네. 그 말하자면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뿌리는 그 정소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정액을 뿌리는 예. 거고요. 그 부위 안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는. 네.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을 채취해서 사용. 예. 그 아이디어는 직접 내신 거세요? 아니면 아니, 이 기술 자체는 연구가 된 지는 좀 됐고요. 이 부위가 각광받는 이유는 이제 재료가 제일 싸고 그 부위에서 추출하는 가장 효과적이라서 그 부위를 사용한다는 거를 저도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어의 정소를 가지고 뭐 추출해서 연구를 해보시니까 좀 쓸만하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효능 같은 경우는 이미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입증이 된 물질이라서
저희는 그 효능 자체는 이미 입증이 됐으니까 보다 안전하게 피부에 독성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뽑아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빈 연구원님은 그 천연물 천연물. 중에 식물 쪽이신 거고 연구하시는 거고, 그 한준섭 연구원님은 그 연어처럼 이런 동물로부터 그 추출된 그걸 연구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 생물을 결국에 손질이 돼 있어도 만져야 되다 보니까 비린내도 좀 나고 피임물 같은 것도 많이 보여서 이게 비위가 안 좋으면 좀 힘든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비위가 좋은 편이라서 옷에서 냄새가 좀 난다는 게 좀 네.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한 마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연어를 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도 하는군요. 네. 네. 근데 뭐 너 냄새나 뭐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박태정 연구원님 아까 제가 들었어도 까먹었어요. 네, 기초 실험 한다고. 기초 했습니다. 실험. 네. 예. 그럼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일단 항산화 실험이랑 네. 미백 실험 그리고 면역 활성을 보는 실험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다른 팀원한테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 실험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받아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저는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직까지 흥미 있는 실험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세 분 다 저 동물 응용 과학 과학 고요? 하셨다고 네. 하셨고, 다 이렇게 전공에 맞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편인가요? 네, 저는 전공에 맞춰서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더 이제 여기에 네. 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요 족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펼쳐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분께서 뽑아주시겠어요? 자, 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진분이 하셔야 되나요?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진분이. 보겠습니다. 네. 궁금했는데. 자, 이렇게 가슴께로 올려서 쫙 펼쳐주시면 됩니다. 영상 편지가 미션이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OX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감스바이 먼저 영상 편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나요? 예, 혹시 느닷없지만 네. 딱 떠오르는 분 누구 있으세요? 지금요? 예, 저 대표님. 저요. 아니 저희 회사 회사 대표님. 대표님. 그러면 잘 되셨습니다. 갑자기 자, 여기 생각이 나는데. 영상 편지, 네, 이 기회에 이게 아주 좋은 의미 담아서 네.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시죠. 자,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제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께 가끔씩 이제 밥도 사달라고 하고 이렇게 막 가끔씩 연락도 드리고 밤늦게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의 복지를 조금 더 이제 향상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이거는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밤늦게 전화도 하셨어요? 막 그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거나 아. 약간 좀 이렇게 뭐 조언을 또 급하게 해야 되는데 조언을 네. 또 구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네. 그때 막 카톡으로 연락드리고 이제 전화 잠깐 가능하냐고. 그러시군요. 밤늦게까지 하시다가 네, 그렇게 그렇게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잠깐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술 한잔 하시고 대표님 이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면서 네. 질문도 하시고 이러시려고 그러셨던 거군요. 자, 아. 자
영상 편지 잘 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게 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 OX입니다. 다행히 세 분 다 하시는 일이 각각 달라서 네. 예. 우리 이 세바바이오텍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OX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자, 세 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 둘, 올려주세요. 네. 우리 한준선 연구원님은 그렇다. 예. 근데 뽑아주셨는데 왜 X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네. 답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연구소에서 하는 게 저는 톱니바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다 제가 만약에 원료를 만들어서 효능 시험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박태정 연구원님께 막 부탁을 드리고 네. 연구원님께서 낸 결과를 가지고 또 제가 바탕으로 또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제형팀한테 부탁을 드리면 또 제형팀에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고 그걸 또 품질 보증팀에 또 연락을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모든 업무가 이제 분업화되어 있고 그게 다 같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연구소에 하는 재직하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일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가장 중요하다고 자신 있게 올리신 한준섭 연구원님. 자, 중요하죠. 예. 왜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도 맞고 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없는 일인 것도 맞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가장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어서 O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훈훈하고 감동을 주시는 답변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진짜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시고 계시다. 네. 그런 뜻이군요. 우리 박태정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 그러셨는데.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기초 연구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X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결국은 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지만 톱니바퀴처럼 분업을 해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어느 쪽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다 하시는 거고 또 우리 한준섭 연구원님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마인드 가지고 임하시고 계시다. 아마 두 분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제가 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예, 가위바위보. 네, 주신 분. 글쎄요. 네. 잠깐만요. 영상 편지 그걸 안 드렸네. 예. 미션이 죄송합니다. 네. 네, 잠깐 멈춰 네네. 주시고요. 네. 영상 편지 미션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갑니다. 펼치겠습니다. 네. 짜잔. 이거 참 예, 미션 정말. 노래 한 곡죠. 예, 미션부터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해주시면 상품권 나갑니다. 네. 당황하셨어요? 요즘 뭐 노래방 가보신 지 오래되셨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서 다른 사람하고 간 지가 좀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저도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잠깐 외근 나갔다는데 같이 오는데 이제 차 타고 여기 오는데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혹시 노래? 노래를 만약에 뭐 다른 자리에서 되면 어떤 걸 부르냐라고 네. 하시길래 이미 다 예상하시고 예상을 하지 않았나. 예. 뭐 이거 스마트폰 틀어놓고 죄송한데 하셔도 됩니다. 죄송한데 가사만 봐도 돼요? 그 됩니다. 예. 뭐 MR 깔아놓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누구의 어떤 노래입니까? 그냥 버즈의 가시를 또 사연이 있으시군요. 가을만 되면 그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진 않나요? 자, 버즈의 가시. 카메라 보고 부르면 될까요? 예, 좋습니다.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려고 했는데 우리 스태프분이 벌써 판단하시고 네. 격려의 뜻으로 응원의 뜻으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뭘까요? 이야기가 일단 자, 있다. 네, 없다. 하하, 나는 중도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OX입니다. 세 분 공통입니다. 네. 근데 뭐 얼마 길을 떠나신 지 안 된 것 같아서 그죠? 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한 분은 저 질문이 나왔는데 만화방을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자, 나는 중도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OX입니다. 자, 하나, 둘, 올려주세요. 네. 자, 우선 이 질문을 뽑으신 우리 박대중 네. 연구원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제가 아직까지 지금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다른 길을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연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보실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럴듯하게 대답만 잘해주시면 기가 막힙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예, 한준선 연구원님. 네. 저는 이 연구라는 게 사실 결과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완성이 된 줄도 모르게 완성이 되는 게 이 연구 분야인데 제가 연구를 계속 해도 결과가 사실 크게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잘 몰라서 못하는 건가, 나보다 혹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중도의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네요. 누군가 이 열과 좋은 성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군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신 거고요. 지금은 뭐 연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난 뒤로는 그저 열심히 걸어가면은 결과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길을 쭉 가시겠습니까? 네, 지금은 계속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몇 년간 가시겠습니까? 몸이 받쳐주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자,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네, 부담이 좀 되시나요? 네. 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근데 조금 의미를 좀 넓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실험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를 와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부터 이제 생명과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3학년부터 저희는 이제 과 특성상 실험실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실험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박사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정말 한준섭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갈 길이 이게 아닌가, 이 직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네. 구기 종목을 좋아해서 이제 정말 관심이 있었던 야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은 있습니다. 아, 야구를 잘하시는군요. 네, 그 야구. 포지션 뭐 어떤 저는 유격수를 유격수?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유격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KT 위즈 예, 야구단이 창립될 때 트라이아웃이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선수들을 뽑아요, 일반인들 중에. 네. 근데 떨어졌지만 한번 참가를 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야. 아, 그런 면에서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그 김하성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넘볼 수 없는 아주 네. 훌륭한 선수입니다. 정말 감히 거론할 수 없는 선수죠. 야, 저도 유튜브로 가끔 보는데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아시아인으로 유격수로 그렇게 성공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메이저리그를 가서 성공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왜냐면은 신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아무래도 또 동양 쪽 사람들이 좀 왜소하고 힘도 작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때는 야구 선수도 꿈을 살짝 꾸었었던 예,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 길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주 재밌게 잘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실험도 하고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쭉 몇 년간 가시겠습니까? 저는 몸을 바쳐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길을 이제 이 회사가 커가는 거를 같이 함께 하면서 끝까지는 가보고 싶긴 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가시고요. 네. 자, 다음 뽑아주십시오. 네. 짜잔. 우리도 미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한 마리. 한 가지만 보시고 한 곡조이지 않을까? 네. 잠깐 당황하셨어요. 이야. 네, 치킨 한 마리. 그 핸드폰 번호를 저희 스태프에게 주시면 네.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혹은 그 중간에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네. 쿠폰을 쿠폰은 보내드릴 겁니다. 저야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 지금 불러주시겠어요? 지금요? 네. 네. 네, 010 한번 들고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릴 적부터 과학 기술자를 꿈꿨다. 보여주시고. 네. 어릴 적부터 과학기술자를 꿈꿨다. 이것도 OX 공통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나는 어릴 적에 과학자를 꿈꿨다. 뭐 제가 보기엔 다 꿈꾸셨을 것 같은데. 자, OX입니다. 하나, 둘, 올려주세요. 네. 와. 역시. 네. 뿌듯합니다. 자, 어렸을 때 어떤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떠셨어요? 어릴 때 꿈은 다들 과학자, 대통령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과학자가 꿈이었고요. 그 생명과학자를 꿈꿨었고 이렇게 별 생각의 변화 없이 쭉 자란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곤충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관심을 이어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에 비디오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큐멘터리 비디오였는데 거기서 동물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거를 재밌어서 여러 번 돌려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이 과학자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뭘 구체적으로 꿈꾸셨어요? 저는 생물, 정글 들어가서 생물들 이렇게 발견하고 그 생물 특성 연구하는 걸 보고 사실 그런 과학자, 생물과학자가 꿈이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게
고등학교 무렵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명과학연구원으로 목적을 바꿔서 앞으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김영민 연구원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계기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황우석 박사님 키즈라고 네. 하죠. 그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막 논문 막 발표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으시는 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의 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도 이과를 갔고, 그리고 또 이제 과도 생명과학과를 가서 이제 관련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우석 박사님이 또 이렇게 네. 여러 퀴즈들을 만들어 내셨네요. 자, 우리 박태정 연구원님은 어릴 적 이렇게 떡잎부터 네. 뭔가 좀 있으셨나요? 저 어릴 때부터 동물도 좋아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물리, 과학 같은 거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공부하다가 중학생 때까지 통합과학 그거 배우고 또 고등학교 가서는 그 중에서 잘하는 생명과학이랑 화학을 선택했는데 또 대학교 와서는 그 중에서 내가 뭘 골라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생명과학을 고르게 됐고 지금 이 길까지 오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참 그러고 보면 저는 뭐 타고난 문과였던 것 같은데 다 그런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쪽에 공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하고 또 그렇게 꾸준히 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학 때까지 그 관심을 이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를 해주시는 게 저희 같은 일반인 문과 출신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네, 자 어느 분 하실 차례죠? 저 네. 되나? 네. 자, 미션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편안히 열셔도 됩니다. 바꿔서 바꾸신다고요? 뭔가 있는데 아니구나. 자, 자, 보여주시고. 네. 이것만은 알려주마. 네. 일반인도 알고 있으면 좋을 지식입니다. 네. 그 취지는 연구하시는 분야 중에 그 알쓸신잡처럼 일반인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지식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만은 알려주마.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혼자만 대답하나요? 아니면 네. 혼자만 대답하는 건가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대다수의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스킨과 토너라고 있잖아요. 스킨이 있고 토너가 있는데 이제 이게 단어가 다르니까 다른 제품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토너라는 거는 원래 이제 서양권에서 쓰던 단어고요. 그게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아시아권으로 수입이 되면서 이제 단어가 스킨으로 바뀌었을 뿐 보통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에센스랑 세럼, 앰플이 있는데 이제 에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성분을 이제 가볍게 농축을 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세럼 그리고 앰플로 갈수록 이제 농축 정도가 되게 진해져가지고 이제 뭐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앰플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많이 쓰세요, 앰플? 네, 저는 자사 화장품이 있어가지고 앰플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좀 설명을 해줄 때 다른 분께서 우리 피부, 오늘도 그런 스태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 피부에 유용한 미생물이 많다. 네. 예, 근데 그래서 그러면 얼굴 화장 막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깨끗이 씻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 해주실 분이 있나요?
제가 네. 이제 그 균을 가지고 이제 원료를 또 발효를 시키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몸의 피부에는 정말 수만 가지 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균이라고 하면은 되게 막 안 좋은 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익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균주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피부를 이제 수압을 해서 이제 균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균주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제 피부에 도포를 하면은 이제 그게 유익한 균주가 더 잘 자라고 피부에 생존을 하게 돼서 피부가 좀 더 말끔해 보이고 깨끗해질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특히 주변에 보면 이렇게 피부 트러블 있고 많은 뭐 여드름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그럼 그런 식으로 좀 해소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 피부를 수압을 해보면 여드름균이 좀 다수 발견이 돼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다른 균주를 사용을 해서 이제 피부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화장품 이상이네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요. 네. 화장품은 이제 그 효과가 미미해야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정말 효과를 보실 거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장시간 이제 사용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의약품이라면 네. 그 좀 더 세게 그 성분만을 특별히 하게 하거나 이럴 텐데 우리 여기 세바바이오틱에서는 화장품을 하는 회사니까 좀 약하게 해서 그게 이제 규정이 그런가 보죠? 네, 화장품법에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어서 효과는 미미해야 한다. 만약 효과가 많으면 이제 의약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제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어느 분이시죠? 네. 뭐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딱 뭐 미션이 다 끝났죠. 네. 짜잔. 자, 네.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시기, 어려운 점이네요. 네. 자, 연구하면서 어려웠던 순간, 시기, 어려운 점을 세 개 다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은 아니고 네. 뭐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뭐 대학부터 쭉 이런 연구하시고 이래 오셨으니까 또 뭐 몇 개월 안 되셨다고는 하지만 네. 자,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실험을 해봤지만은 그거보다 회사에서 들어서 하는 실험이 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좀 회사 선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차근차근 나가가지고 이런 점이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혼났어요? 네, 뭐 혼내세요? 혼나기까지는 아니고 네. 좀 이런 건 기본인데 좀 음, 많이 모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가 좀 돼가지고요. 당황하면 그렇죠. 예, 당황해가지고 네. 막 입사했을 때 그래가지고 네. 좀 힘들었던 것 같네요. 혹시 네. 여기 저 세바바이오텍 군기가 좀 셉니까? 그런 편은 전혀 아니고요. 혹시 연구 분야 이쪽 네. 연구자들 규율이 셉니까? 하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약품을 다룬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네. 위험하거나 그러니까. 좀 위생 같은 면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음, 아무래도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주방에서 네. 뭐 이런 거 소홀히 하면 뭐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죠? 칼 같은 거 위험한데 아무렇게 두거나 뭐 기름 불 다루는데 뭐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아주 그때만큼은 엄하게 하고 예. 밖에 나와선 또
아주 자상한 선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선배들도 있으세요? 옆에 계시나요? 예, 여기 다 선임 연구원분들이신데요. 아, 자 어. 어느 분이 제일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잘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여기 옆에 계신 영빈님께서 아, 네.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영상 편지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옆에 계셔서 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른 두 분께는 궁금하긴 한데 혹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 이런 그 어려운 점이 있었다. R&D 연구 개발 분야가 워낙에 길이 깔려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는 길에 뭐 앞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 멀리 목적지는 보이는데 그 사이에 가는 길이라는 게 뭐 일직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꼬부랑길일 수도 있는 것처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가고 싶은 방향은 분명 정해졌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저 목적지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연구를 하시는 선임분들한테 이렇게 물어 걸어가지만 결국에 제가 가야 되니까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서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않을 때 네. 특히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셨겠군요. 네. 네. 반면에 이렇게 좀 희열을 느끼는 때도 있으셨어요? 어떠세요? 일단 결과가 생각하던 것처럼 나오면 일단은 거기서 오는 희열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거랑은 이제 뭐 연구 외적인 분야에서는 뭐 보너스 나왔을 때라든지 네, 그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보너스는 이렇게 뭐 좋은 성과가 나오거나 뭐 이랬을 때 특별히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 나왔을 때도 주시고 이제 명절 때도 주시고 네. 자, 다음 네. 네. 뽑아 주세요. 짜잔. 자, 하하. 앞으로의 전망 계획. 앞으로 몸바쳐 쭉 이 길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계획. 그 연구 분야의 전망일 수도 있고 본인의 계획일 수도 있고. 자, 한준수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전망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공정 개발부터 가장 끝내는 게 급선무라서 짧은 거리로는 일단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연구를 끝마치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보자면 다시 이쪽에 좀 더 깊게 공부를 할 생각이라서 뭐 자격증 공부부터 시작해서 뭐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 분야에 자격증도 있습니까?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아, 분야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대학원 석사, 넓게는 길게는 박사 과정도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10년 뒤에 한준섭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때 두 분이 계실까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빈 연구원님은 음, 10년 뒤에 김영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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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제가 하고 있는 게 원료 개발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가 육박을 해요. 그래서 기능성 원료 수입을 해외에서 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되게 힘든 실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있으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이제 뭐 미백 효과가 좋다든지 뭐 노화에 좋다든지 이런 원료를 개발을 한다면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조달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화를 한다면 아마 국내 화장품 시장 원료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기 키스트 강릉 분원에 천연물 연구소의 함정엽
박사님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분이 그러셨나? 이탈리안가 어디 나라에 인데나 살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천연물 원료에 뭘 다 잡고 있는 네. 그걸 뭐 여기저기서 다 해서 거기서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시아의 인데나사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가 아까 물풀의 나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원도에는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있고 이걸 좀 더 잘 활용하면 강원도에 맞는 그런 말하자면 AI, 메타버스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네. 강원도의 천연 자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질들 많이 개발해서 연구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제 짧은 머리에도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제 실험 자체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강원도에서만 자생하는 이제 북방계 식물에 대한 추출물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 잘 된다면은 이제 강원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를 또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양한 마케팅 요소로도 쓸 수 있고 이제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네. 그게 이제 특허가 되면 특허 등록이 되면 네.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시겠군요. 네. 어쨌든 강원도에서만 자라는 네. 자생식물, 자생식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그것 덕분에 우리 강원도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자, 10년 뒤에 박태정 연구원님 여기 계시겠죠?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네.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하겠지만 그러세요? 예, 네. 다른 데 가더라도 연구나 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은 어쨌든 네. 가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선배님이 너무 혼내셨나요? 예, 술 한잔 저 먹이셔가지고 딴 생각 못 하시게. 잡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유,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망 계획 들었고요. 자, 이제 끝으로 2개 남았습니다. 자, 어느 분이 뽑아주실까요? 제가 네. 짜잔. 네. 아하. 나에게도 직업병이 있다. 네. 오엑스입니다. 전 직업병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라디오를 듣거나 이러면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말을 저렇게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좀 한심한 사람. 직업병이죠. 그냥 흘러들어야 되는데 언어라는 게 의미만 통하면 되지 뭐 우리말을 제대로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영어 스펠링 틀리고 영어 말 제대로 못하면 뭐 영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말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게 직업병이 있습니다. 자, 직업병이 있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OX 공통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나에게도 직업병이 있다. 나에게도 직업병이 있다. 하나, 둘, 올려주세요. 네. 야, 2분 있다 하셨어요. 자, 먼저 뽑아주신 우리 김영빈 연구원.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화장품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타 회사의 화장품도 많이 접해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보면, 이제 제품 뒷면을 보면, 이제 전성분표에 어떤 추출물이 들어갔는지가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화장품에서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뭐 냉동식품을 먹는다든지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뒤집어서 뒤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게 직업병 같습니다. 전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천연물질 성분 연구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신다고. 네, 예. 뒤집어서. 네. 그런 게 있으시군요. 저 한종선 연구님 어떠세요? 어떤 직업병이 있습니까? 이렇게
화장품 원료를 하다 보니까 그 냄새에 조금 민감해졌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근데 또 좋은 냄새보다는 이게 안 좋은 냄새 쪽으로 좀 민감해져가지고 네, 뭐 어디 길을 가다가도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면은 저 냄새가 왜 날까 싶은 생각도 들고 괜히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서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조금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생충 영화에 보면 그 냄새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꼬마애가 예? 이 아줌마한테 가서 여기 냄새 똑같은 냄새가 나네. 그 제시카인가? 예, 제시카 선생님한테도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중에 그 송강호가 말하자면 거기에서 확 돈 게 냄새 그것 때문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냄새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있죠. 근데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거기에 영화에서처럼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이런 게 아니라 아, 저런 냄새가 왜 나는 걸까 그런 호기심 이런 게 생기시는 거군요. 네. 네. 혹시 주변에 그런 걸 보시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이래 이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뭐 출근하면서 지나갈 때 어떻게 하면 저 냄새를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차에서 자꾸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그쵸? 차에서 냄새 나죠. 네, 그 냄새에 민감한 그 직업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불편함만 느끼지 않는다면 그쪽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뭐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 냄새를 없애려면 어떤 게 있는지 어쨌든 예 그런 직업병이 있으시고 잘 들었습니다. 박태정 연구원님은 이제 네. 막 또 떠오른 직업병 없으세요? 그나마 생각해보면은 제가 효능 효과를 실험하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로 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제품의 광고를 보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어디서 검증을 받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믿을 만한가 이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직 직업병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쵸.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네. 병까지는 아니신 것 같네요. 예,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벌써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하셔야 되죠? 순서는 네, 순서는 그대로. 짜잔. 야, 자신의 연구 분야를 택하게 된 된 계기나, 동기. 동기. 예. 자, 이게 사실은 뭐 막 뽑는 거라 뭐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질문인 거죠. 이야기인 거죠. 네. 화제인데 자, 자신의 지금의 연구 분야를 택하게 된 계기나 동기. 아까 잠깐 말씀하긴 하셨어요. 휙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연구 쪽으로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있었고 제가 전공한 과도 그쪽 관련이니까 이쪽으로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서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그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아름다운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건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래에도 괜찮은 사업, 그러니까 괜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취직을 하게 되었죠. 네. 저 한준수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과학자다 보니까 이게 차근차근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과학자를 꿈꾸게 됐고 이 회사를 택한 이유는 전에 저희 과에 대표님께서 강의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그 강의가 좀 인상 깊어서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제일 선배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우석 박사님의 네. 퀴즈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황우석 박사 퀴즈라고 불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이제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또 만들고 또 이제 그게 또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이제 나눴고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릴 때의 꿈, 아까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지금의 한준섭 연구원님을 만들기도 했던 거고, 어렸을 때 호기심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들게 됐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참 어렸을 때 좀 더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았을 땐 더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빈 연구원님께서 영상 편지는 아니고, 예. 우리 강원도에 이런 과학자의 꿈을 꾸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호기심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충고 삼아 짤막하게 해주세요. 지금 강원도에서 자라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호기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개발을 뒷걸음 삼아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막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등의 이제 호기심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고민을 해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박태정 연구원님? 제가 살면서 인터뷰를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정말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민 연구원님. 이게 인터뷰라고 했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네. 또 계기가 또 되기도 했네요.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네.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네, 저도 이렇게 긴장 안 하고 들어와야지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이 돼서 네.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 모습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강원의 일과